LAC 같은 데는 16만 1,000불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 이제 WeC라고 해서 거진 뭐 3만 불 되는 돈을 또 해주는 거죠. 은행에 따라서 3만 불까지 도와준단 말이죠. 적어도 20만 불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바인 경우에는 11만 5천 불을 도와줘요. 라미라다라든가 이런 지역이 8만 5천 불까지 보조를 지원해준다. 컴퓨팅해야 되는 거야. 아, 그래요? 네, 기자들한테 이게 사실 좀 $2밀리언 이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집이요. 근데 30만 불에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와. 혹시 지금 그 캘리포니아 드림 폴이 이제 4월 말에 끝나고 네. 그 신청이 끝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뭐 다른 프로그램도 지금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운티 또 로컬 정부에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이제 LAC 같은 데는 저소득한테 도와주는 게 16만 1,000불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 이제 WeC라고 해서 이제 그 7,500불이 있으면 4배를 매칭해 주는 거죠. 28,750이 거진 뭐 3만 불 되는 돈을 네. 이제 그걸 매칭을 또 해주는 거죠. 16만 1,000불에다가 3만 불 추가되고 은행에 따라서 또 어떤 이제 다운페이 보조로 15,000불에서 3만 불까지 도와준단 말이죠. 그냥 그랜트로 주는 게 있어요. 일단 뭐 훌쩍 20만 불이 넘는 거죠. 적어도 20만 불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컬 다운페이 보조가 되면은 그 다른 것들은 같이 자동적으로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 살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간 소득한테 도와준다. LAC에서는 마이바라고 하는데 마이바의 경우엔 11만 5천 불을 도와줘요. 인컴이죠. 네. 미디언 인컴까지 도와주니까 미디언 인컴은 수입이 저소득보다 더 많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LA 카운티에서 도와주는데 처음 소개해야 되는 거야. 아, 그래요? 네, 처음 소개되는데 이제 기자들한테 이게 사실 좀 인포메이션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처음 이제 소개가 되는 건데 여태까지 LA 카운티에서는 저소득만 도와줬는데 LA 카운티에서 중간 소득도 도와줘요. 라미라다라든가 이런 지역이 LA 카운티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 집을 살 때 8만 5천 불까지 다운페이 보조를 지원해준다. 거기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eC라고 하는 것 거의 3만 불 되는 돈하고 그 다음에 또 은행에 따라서 도와주는 15,000불에서 3만 불까지 하니까 거진 뭐 10만 불이 넘어가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거 정부에서 주는 거는 이자가 없이 빌려주는 돈들이죠. 그리고 이자가 30년 동안 이자가 없는 거죠. 다만 액기만 쉐어 공유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집 사는 데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알고 집을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의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작도 안 해보고 주위에서 돌아다니는 말만 믿고 이러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못 쓰는 거고 적극적으로 내가 대처하면서 하면은 도움받을 적기에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소득층이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Area Median Income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건 80%하고 120% 도와주는 거죠. 그게 중간소득 도와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활용하시면 좋죠. 아니 근데 이 캘리포니아는 이런 그 지원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타주도 이런 게 있나요? 좀 어떤가요? 또 특히나 지금 캘리포니아가 지금 거진 이런 프로그램들 거진 독보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LA라든가 이런 캘리포니아 가주에서는 이런 다운페이 보조가 많이 줘요.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도와주고 16만 1,000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전만 해도 9만 불 도와줬던 거예요. 9만 불이 자꾸 집값이 상승되니까 그 집값이 상승분을 따라잡기 위해서 자꾸 더 주는 거죠. 지금 16만 1,000불이라는 돈이 앞으로 더 있으면 뭐 20만 불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그 외국인은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텍스 리턴을 좀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합법적인 뭐 비자 같은 게 좀 필요한가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프로그램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영주권자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보면 영주권자. 물론 이 구분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다 그러면 되는데 이민국에서 그 서류를 증명하고 이민국에서 그걸 서류를 받아갖고 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마 그 시간이 그 2, 3개월 걸리잖아요. 이민국 뭐가 얼마나 바빠요. 근데 그런 서류를 갖다 제출하려고 그러면 그거 쉽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에서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라는 말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저 경험상 영주권자 이상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구독자분들도 분명히 이거에 해당되는 분들 계시겠지만 뭐 LA에 사시는 이민 세대들을 보면은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부모 세대가 이제 한국에 계셔가지고 제너레이션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세대로 따지면 이제 처음 주택 구매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유학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결혼하시고 아이는 이제 낳거나 뭐 아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제 first generation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큰 부류가 계실 거고 또 한 부류는 이제 미국에 오셨는데 자녀도 낳고 다 해서 뭐 한 4인 가족 정도 됐어요. 살다 보니까 아직 집을 못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크게 이제 이 두 부류의 그 사람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지금 딱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뭔가요?
건가요? 지금 이제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이제 그 전에는 지금 말씀은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었는데 네. 본인이 만약에 수입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가족 중에 지금 수입들이 지금 부족한 게 문제가 돼요. 미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비즈니스가 6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비즈니스 인컴들이 타 커뮤니티에 비해서 조금 적게 보고되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상담하다 텍스 리턴 한테 있는 게 네, 적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집을 살다 보니까 정부가 에서 모든 프로그램들 다 서류에 근거해서 도움을 받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이 조금 조건이 좀 못 갖추는 경우가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녀 세대들은 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입들을 같이 이제 합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 사는 것이 지금 대세다라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 하우스 홀드의 인컴을 저희가 따지잖아요. 이 프로그램 받을 때. 근데 언제는 자녀 인컴을 포함하고 언제는 자녀 인컴 포함하지 않는지 뭐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이 하우스홀드 인컴을 다 같이 하나로 보는 건가요? 언제 자녀를 포함하느냐 언제 안 포함하느냐 이런 게 기준이 있는지. 패사디나 같은 데 지금 어포러블 홈이라는 게 있어요. 100만 불짜리 집이 되는 건데 그게 한 36만 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100만 불짜리 집을 그 기회를 받는 것이죠. 올해 6월 달서부터 사실 애플리케이션 시작이 돼요. 한 52채 정도가 이제 분양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8채가 분양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일을 진행하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 수입만 이게 됐단 말이죠. 두 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시켰어요. 인컴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두 아들이 다른 스테이트로 공부하러 갔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6월 달에 이번에 신청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건 내년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수입이 변동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그 사이에 변동이 생기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드님이 가니까 일단 이 두 명의 수입 갖고는 기준이 초과돼 버린 거죠. 4명이 했을 때 수입 조건이 돼서 신청은 됐었으나 마지막에 분양을 하려고 할 때 마지막에 또 서로를 또 본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정부 프로그램을 지원하려면 텍스 리턴을 2년 동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년 동안 텍스 리턴 하는 게 꼭 필수적인가요? 2년은 무조건 다 해야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어떤 자격증이 됐든지 간에 자격증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한 6개월 동안 일한 기록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간호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6개월 동안 기록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6개월 정도만 일을 해도 충분히 이런 프로그램이 지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네네.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꼭 그런데 그렇게 써 있어요. 뭐 텍스 리턴 2년 동안 한 거 제출해라. 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나는 텍스 리턴 지금 뭐 아예 안 했는데 아직 안 했는데 또는 1년밖에 안 했는데라고 해서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꼭 하셔야겠네요. 만약에 6개월 정도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꾸준히 월급을 받고 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언뜻 듣기로는 캘리포니아에서 뭔가 이렇게 새로 분양을 하거나 새로 뭔가 집을 콘도 같은 걸 이렇게 지었을 때 꼭 그 중에 몇 개 유닛은 또 어포더블 하우징 같이 일부 저소득층한테 또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집에 좀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집을 산다는 게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로우 인컴이 3개로 나눠져요. AMI 30%가 있고 그다음에 AMI 50%가 있고 AMI 80%가 있다는 거죠. 이제 수입이 매우 낮은 AMI 30%는 우리가 extremely low라 그래요. extremely low는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주는 바우처 그런 거 섹션 8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사는 지역의 AMI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보시면 되니까 내 세금 보고된 게 만약에 언더 3만 불 미만이다. 그러면은 대개 이제 AMI 30%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50%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주는 어포러블 유닛들이 있어요. 디벨로퍼가 건물을 질 때 거기에 텍스를 크레딧 받기 위해서 만약에 10채를 지면은 한 채를 어포러블 유닛을 줘라. 브래킷 안에 있는 사람한테 줘라라고 하는 거죠. 어포러블 유닛을 짓게끔 돼 있어요. 만약에 자기들이 정부에서 텍스 크레딧 안 받고 그냥 단지적으로 지는 것은 문제가 없겠으나 정부에서 어차피 텍스 크레딧을 받고 지는 집들은 반드시 그런 집들이 있다. 이 저소득층한테 그런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뭐 구탱이에 뭐 아주 안 좋은 쪽에다가 분양을 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내 수입이 AMI 50% 밑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수입이
80%다라고 하는 것이 first time buyer들한테 주는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 첫 주택구입자 도움을 받으려고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인컴을 봤을 때 affordable 유닛을 통해서 집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낫다 그러면 지금 섹션 A에 있다든가 집을 사는 것보다 렌트로 있는 것이 낫다.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이 많으면은 35만 불 받는 분들은 그럼 수입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정부 보조 못 받느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또 그런 분한테는 정부에서 주는 CRA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CRA Community Affordable Loan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얼마든지 집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피해도 안 한다는 3%나 5%만 갖고 있어도 그렇게 해서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뭐 수입이 많으면 또 많은 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적으면 중간소득은 중간소득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리소스를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건 맞으니까 MI가 만약에 50%다 베사드나 같은 데는 지금 52채를 짓고 있어요. 근데 6월 달서부터 분양을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 수입이 한 36,000불 정도는 대줘야 돼요. 부부여도 이런 어포더블 유닛 만약에 브레이킹만 된다면 그 가능한 거죠. 부부라고 하면은 다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한 유닛밖에 안 되죠. 부부라 그러면 방 하나면 되잖아요. 만약에 가족이 한 3명 된다. 투베드룸이 할당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신청할 수 있는 그 유닛 크기가 좀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가족이 4명이다. 그러면은 3베드룸까지 할당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여기가 식구수에 따라서 방이 배정되는 거니까. 너무 좋은 팁이다. 근데 소장님, 인간적으로 집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파사데나라고 해도 솔직히 파사데나 좋은 동네거든요. 집 가격이 원베드라고 해도 가격이 꽤 될 거고 투베드는 뭐 7, 80만 불도 될 거고 100만 불까지 될 거고 근데 그 소득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 집을 아예 살 수조차도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가격이 좀 더 싼가요? 어떻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제 파사데나 같은 데 되게 이제 100만 불이 넘는 집들이에요. 뭐 어떤 분은 2밀리언 달러 되는 집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내 수입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 안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일단 신청은 해보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포러블 유닛 신청할 때 내가 수입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안 된다고 보면 나빠져요. 한 달 모기지 페이먼트 집값 내는 것이 한 뭐 2,000불 정도 낼 수 있는 사람의 그런 정도의 수입이 있느냐. 저거 경험에 의하면 36만 불, 한 4, 5만 불 그 정도의 그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게 기회를 갖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36만 불의 집을 사지만은 원래 마켓 가격은 밀리언 달러라는 거죠. 딴 사람들은 밀리언 달러 주고 사야 되느나 가격에다가 많이 디스카운트 해주고 그 다음에 정부 보조 프로그램 같이 들어가고 해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디스카운트 해서 그렇게 팔게 되는 거죠. 뭐 2밀리언 달러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집이요. 근데 30만 불에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1포인트 가진 7밀리언 달러는 디스카운트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집은 그 어포더블 유닛으로 영원히 그냥 지정된 거죠. 그 이제 30년이 이제 기간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30년 위에 나가라 그건 아니죠. 그렇죠. 계속 사는 거죠. 그 이후에는 페이먼이 없으나 계속해서 그냥 거주하는 거고. 특이한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네요. 그거 하려면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행들이 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론 담당하시는 분한테 가서 내가 지금 어포러블 유닛을 신청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받아가라고 해요. 애플리케이션 받으셔서 본인이 신청하면 되는 거죠. 오늘 진짜 되게 유익한 얘기들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오늘 초청 인터뷰 드린 이유도 저희 지오플랫이 한국 분들이 좀 LA의 땅을 많이 사셨으면 좋겠다. 부동산 많이 사셨으면 좋겠다. 그게 투기성으로 막 이렇게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살 집 정도는 하나씩 다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그런 단체가 또 있다고 하니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인터뷰를 해서 많은 분들한테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저희가 아마 20년 넘게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럭키한 것이 아니라 어떤 채널을 통해서 되든지 간에 그 리소스가 신문이 될 수 있고 TV가 될 수 있고 인터넷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과연 연결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셔서 실제로 도움을 받는 것이지 그런 정보가 그냥 그 있는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오셔서 같이 맞대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틀을 깨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먼저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자세히 오셔가지고 또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창에다가 자세하게 샬롬센터 정보를 넣어 놓을 테니까 전화 주셔서 좋은 혜택들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